안녕하십니까. 2조 발표를 맡은 김희정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설기 초기 조건만으로 공기를 대략적으로 산출하는 공기 생성 도구이며 프로그램 이름은 공기톡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자, 이제 순서는 공기톡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제작 배경과 이 공기톡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리고 이 작동 원리를 근거로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정표와 저희가 똑같은 개요를 넣고 나온 공정표를 바탕으로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고 활용 가능성 및 보완점,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공기가 가장 필요하지만 공기를 짜기 위한 정보가 가장 부족한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건축 초기 단계입니다. 이 아니면 공기는 얼마나 소요되나요? 아마 이 질문이 초반 단계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는 단순히 스케줄의 개념을 넘어서 사업성을 판단하고 다음 설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공기를 초반에 개선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기를 산출할 때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량과 계산식의 부재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공기를 생성하는 데에 그칩니다. 그러나 공사 초기 단계에서는 투입 비용에 따른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최대한 구체적인 공기를 산정하는 것을 통하여 신뢰성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한미글로벌 내부 기술 지원 요청을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공기 공정 검토 및 계획이 3위에 랭크되어 있었고 최근 3개년 수치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이에 대한 더욱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기존 공정 프로그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공정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총 6가지의 프로그램과 저희가 개발한 공기톡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공정을 정리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하는 용도로 저희가 고안한 설계 초기 단계에서 공기를 생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용 측면에서도 P6의 경우에는 견적을 문의 후에야 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는 최소 수백만 원대 이상의 비용이 책정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완성된 모델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했으며 다른 프로그램들 역시 초반 단계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저희가 개발한 공기톡은 공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하는 데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초기 정보를 입력만 해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나머지 필요한 정보가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에서 공기톡이 설계 초기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공기 생성 도구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고안하면서 저희가 가장 비중 있게 벤치마킹한 프로그램은 P6와 엠플랜입니다. 먼저 P6는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전문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정 논리와 설계 초기 단계에서 자원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초반에서 공기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었습니다. 엠플랜은 AI에 기반하여 공정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으로 WBS를 자동으로 생성해준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그 결과값을 사용자가 수정하기 어려웠고 해당 공기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두 프로그램의 장점은 벤치마킹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기능이 추가되어야 실제 수요가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논리성과 AI에 기반한 공기 생성이라는 장점은 가져왔고 사용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공기 생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정의하자면 임의로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실무 데이터베이스와 규칙을 기반으로 하고 AI를 학습 보조 도구로 이용하는 공기 생성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학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초반 정보를 입력하면 물량과 전체 공기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시연 동영상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소를 입력하면 저희가 설정해둔 주소 기반 서비스에 의해서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작업 가동률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소를 입력한 뒤에 집안 데이터를 확인하기를 누르면 저희가 시추공 데이터를 추가해 놓아서 이 부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지역의 정보를 선택을 한 뒤에 탭을 닫으면 이런 식으로 집안 정보가 함께 볼 수 있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획하고 있는 건축 개요를 입력하면 되고, 여기에서 집안 정보를 이 밑에 안반 종류 및 두께를 설정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건축 개요를 입력한 뒤에 차트 보기를 누르면 전체 마스터 스케줄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옵션도 여러 가지 있어서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생성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것은 인풋 세트를 한 세트로 한 가장 긴 버전의 공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목표 공기를 설정하고 각 공정별로 몇 %의 지분을 할애할지 결정을 한 뒤에 생성하기를 누르면 이에 맞춰서 알고리즘이 적정한 인풋 세트를 맞춰서 공정표를 새로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목표 공기를 40개월로 설정하여서 41개월로 현재 총 공기가 산정이 되었고요. 다음은 산정 근거와 투입 팀수를 변경하는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클릭하면 하단에 공정의 근거 자료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블 클릭을 하면 투입 작업반 수를 조정하여 직접 공기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층 사이클을 설정하는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층에 현재 동일한 작업팀 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윗부분에 있는 기준층 사이클 설정에서 시작층과 끝층을 정하고 세부적으로 각 공정별로 사이클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 수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 직접 각 공정을 끌어당겨서 피니시 투 스타트의 시점을 새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기준층에 대한 사이클을 설정하고 적용을 누르면 이 위쪽에서 설정해 두었던 3층부터 10일까지에 대한 공정이 이 사이클이 적용된 채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22층으로 새롭게 설정한 기준층 공정별로 이렇게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지상골조와 외장 마감의 공정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외장 공정은 지상골조가 끝나야 시작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데 위에 이런 식으로 외장 마감이 골조 마감의 기준층에서 몇 층 이상부터 시작할지에 대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당 기준층 이후로부터 외장 마감이 시작이 되고 외장 마감이 기다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색 음영으로 플로트 구간이 표시가 됩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QR코드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저희가 공기톡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이 얼마나 신뢰가 가능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근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업 가동률입니다. 저희는 김유정 매니저님의 실습 중 작업 가동률을 산정해
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엑셀표를 기반으로 설정을 하였고 이 계산식을 바탕으로 날씨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여 결과값을 도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기상청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전국의 95개의 지역의 날씨 데이터를 반영하였고 외부 공사, 반실내, 마감 작업 총 3가지의 작업 가동률을 적용할 수 있으며 휴무에 관해서는 주 5일과 주 6일 근무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공사 산정 근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석원 이사님의 강의 교환 중 흑마기 및 토공사 공사기간 산정 예시와 2025년 신설 표준 품셈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보시는 것처럼 임의적인 수치가 아니라 실무에 따라서 공정별로 다른 산식과 생산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공법에 따라 필요한 변수와 산정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여서 이를 각각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 및 면적에 따른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LH에서 제공하는 발주공기 가이드라인과 기존 공정 프로그램의 내부 조건과 표준 품셈의 결과값을 분석을 하여서 각 용도와 규모에 맞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실제 공사 정보와 실무자님의 조언에 따라 보정하여 정확도를 높였고 공기톡에서는 이 입력값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맞는 룰을 설정하고 이에 맞춰 물량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 900제곱미터의 RC 구조를 가진 지상 10층 규모의 오피스를 선택한 경우에 기본 그리드 8.4m, 층고 3.9m로 설정이 되고 이 그리드에 맞는 기둥 수와 면적의 해당 구간에 맞는 물량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10층 규모를 골랐기 때문에 6층에서 15층 구간의 기둥 사이즈가 적용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아까 보여드린 기준층에 관한 구체적인 사이클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방식대로 전체 물량이 산출이 되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기준층 사이클을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피니시 투 스타트 시점을 직접 끌어당겨 조정할 수 있고 몇 층부터 몇 층까지 기준층에 설정할지, 그다음에 인부 세트를 얼마나 투입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부 세트에 대한 근거 자료는 적정공사 가이드라인에서 참고하였습니다. 1일 작업량을 선정한 근거에 대해서는 1일 작업량 똑같이 적정공사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표준 품셈을 우선시하여 설정을 하였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과거 현장 시공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공종별로 1일 작업량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근거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요약하여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항목에서의 조건은 가장 범용적이고 설계 케이스에 적용하기 좋은, 적용 가능하거나 용도에 맞는 사항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조건 설정은 생략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작업 난이도나 초기에 너무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가장 범용성 있는 수치로 통일하였습니다. 이는 정확성을 저해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초기 목적인 그 초기 단계의 공정표 제작을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후 데이터는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언급드릴 부분은 지상과 지상에는 다른 골조 타입을 적용하여 시설에 따라 다른 값이 산출되도록 한 부분과 창호를 작업했을 때 창호에 대한 작업량은 인부별로 나온 게 아니고 단위 면적에 따라 산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인부 세트당 작업량을 역산하여 별도로 계산했다는 부분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샘플 프로젝트를 실제로 저희가 똑같은 개요를 넣은 공정표를 실제 공정표와 비교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서울대역 마에스트로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건축 개요는 건축 면적 608.4제곱미터에 용도는 공동주택과 오피스 상가, RC 구조의 건물이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만든 공정표가 이미지로 넣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직접 시연하는 과정을 통해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치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서울대역 앞에 마에스트로 프로젝트고, 이런 식으로 시추 데이터를 조회하여서 주소를 입력하면은 시추공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지역의 정보를 고르면 되고, 해당 프로젝트와 똑같이 건축 개요를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그냥 600제곱미터로 통일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집안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을 하면은 이게 공정표 생성을 할 때 반영이 됩니다. 아직 이걸 자동으로 연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구현을 하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목표 공기를 해당 프로젝트의 공기인 17개월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비율은 실제 프로젝트의 비율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그 부분을 똑같이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뭘로 봐야 돼? PPT 다시 넘어가야 되지 않나? 네, 실제로 결과값을 보시면 저희가 만든 공정표에서는 지하골조 부분이 1.5개월 정도 적게 산출되었고, 토공사 부분은 실제 공정에 비해서 과다한 값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의 경우에는 설비 및 조경을 저희가 고려하지 않았고, 토공사의 부분에서는 저희가 동일한 CIP 공법을 선정을 하였지만 시공이나 치수 그라우팅, 또한 말뚝 내부에 대해서 H빔 등 상세 공사 조건은 저희가 설정값을 아직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지상층의 부분에 관련해서는 배수 관련 공사 부분에 대한 고려가 누락되었고, 또한 지하층 층고 또한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런 오차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실제 나와 있는 공정표와 똑같은 개요를 넣어서 저희가 생성한 프로그램을 비교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쌓아 나갔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를 원인을 규명하여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식으로 더 보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발표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활용 가능성 및 보완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은 데이터 기반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충분한 정보가 쌓이지 않는 초기 단계에서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보가 학습되고 신뢰도가 견고해짐에 따라 정확한 공정표를 초기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유의미한 시간 단축입니다. 과거에 공정표를 제작할 때는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대략적인 추정만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바뀐 법규나 품셈, 기후 조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개발한 공기톡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여 간단한 정보를 통해 공기가 산정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간 단축과 효율성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음은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성인데요. 실제로 저희는 현재 작업한 모델 이전에 시각화 연동이 가능한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실제 집안 정보를 가진 API와 접목을 하여서 지형에 맞는 여러 가지 매스 알트를 생성을 하고 이에 맞는 스케줄표를 자동으로 연동하여 일부분의 설계까지도 담당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고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토데스크 포르마 프로그램과 연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작업 난이도와 업무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결과 이렇게 활용 가능성으로만 언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의 날씨 데이터나 기업체의 과거 공사 수행 실적 데이터베이스로 작업 가동률을 업데이트했을 때의 확장성입니다. 기후 조건을 해외의 데이터를 반영하고 기업체의 데이터베이스에 맞춰서 설정을 한다면 국내의 작업 환경에만 국한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 환경과 여러 기업체의 니즈에 맞춰 유동적으로 확장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점으로는 실제 현장과의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따른 신뢰성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까 보여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하고 저희가 근거에 기반해서 산정하는 프로그램이고 또한 즉각적인 조건 수정 기능을 통해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보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안 문제도 전용 서버를 제공하는 등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간략하게 건축학 전공 2명이서 어떻게 이 코딩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구현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초기에는 공정관리 중 업무와 스케줄 중 어떤 측면에 집중하여 주제를 선정할지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12월 말에 김유정 매니저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공정표 생성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고 이후 팀원이 줄어들고 2인 체제로 본격적으로 제가 프로그램 고안을 담당하고 진규님께서 시각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기준층 사이클과 시각화를 함께 구현하는 방향을 초기에 고안을 하였었는데 좀 더 활용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전체 마스터 스케줄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꿨고 그 이후에 각각 프로그램 구체화와 데이터베이스 수집으로 분담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데이터베이스가 방대해짐에 따라서 자꾸 오류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여서 코딩 방식을 계속 수정하고 최대한 많은 기능을 추가하면서 자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이렇게 해서 오늘 발표까지 무사히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참고한 문헌은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어주시며 많은 도움을 주신 저희 김유정 멘토님과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